9월 4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12시 반경에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 핵실험의 강도는 이전에 있었던 5차례의 핵실험과는 확연히 다른 수소폭탄 수준까지 간 정도의 초강력 핵실험이었습니다. 중국의 영길시나 한국의 대전에서도 진동이 들렸다라는 신고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강도가 0.4킬로톤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핵실험 때의 강도가 2009년이었습니다. 3킬로톤. 그리고 3차 핵실험 때 강도가 6에서 7킬로톤. 그리고 4차 핵실험 때 강도가 4에서 6킬로톤. 이때는 어쩐 일인지 도로 좀 후퇴를 했습니다. 강도가요. 그리고 5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6년 9월 9일 10킬로톤의 강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차 핵실험에서 한국은 50에서 100킬로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의 지질조사국은 한국이 이 인공지진 강도가 5.7이라고 했는데 미국은 6.3이라고 평가하면서 200에서 1000킬로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중국의 지진국은 200에서 1000킬로톤 6.3이라고 미국과 똑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일본의 기상청은 6.1 강도에 70에서 500킬로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대부분 수소폭탄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은 폭탄이죠. 다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의 중간 단계인 정폭핵 분열탄이거나 수소폭탄일 수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보다 북한의 폭발 강도나 규모 그리고 북한의 핵폭탄의 실체에 대해서 낮추어 평가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 북한이 구구절 전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ICBM과 핵실험을 교차로 하면서 결국은 소형화된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하는 최종적인 단계까지의 능력을 교차로 앞으로 6개월간에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 저 정도의 강도의 핵폭탄이라면 아마 이 미국이나 서울의 한 도시에 떨어졌을 때 그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최대한 수백만의 인명 상상을 가져올 위력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100킬로톤이 용산 미군기지 상공에서 터졌을 때요. 서울에요. 예상 사망자 수가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터졌던 핵폭탄이 15킬로톤에서 21킬로톤인데요. 즉 그거의 5배에서 한 7배 정도까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으로 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경 2.5km 안에는 모든 생물체가 다 죽고요. 3.75km 안에는 사람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5km 안에는 2도 화상을 입고 건물이 완파가 되고 그래서 서울 시내 도심 대부분이 서울 시내의 한 80% 이상이 건물이 대부분 반파 이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0킬로톤이라면 저런 위력의 폭탄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터졌을 때 워싱턴 DC는 그야말로 대부분 초토화돼 버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소형화된 이런 ICBM 장착용 수소탄을 성공을 했다면서 어제 오후 3시 반에 자신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ICBM 장착용 수소탄이라고 하면서 여기 김정은이 지금 만지고 있는 저 폭탄이
실질적으로 수소탄 모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이 핵실험 5차례보다도 이 5차례에서 주변 국가들은 이 5차례의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실질적인 위력까지 보유했다고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차 핵실험 때 북한의 이 위력이 10킬로톤이었으니까요. 그저 10킬로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 핵폭탄보다도 낮은 수준인데 북한이 완성도에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제로 이 최소한 100킬로톤에서 1000킬로톤까지의 핵폭탄 위력을 보이면서 이제는 북한이 하나의 도시를 완전히 날려버릴 만큼 10배에서 수십 배 이상 강력해진 5차 실험 때보다도요, 핵폭탄을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한 방이면 서울이 초토화되어 버린다면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 미사일에 이 핵폭탄을 탑재해서 서울로 발사했을 경우에 거의 수도 서울 기능은 상실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수도 없이 이야기해온 핵을 전제로 한 북미 직접 대화, 그 대화에서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파키스탄화 단계에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핵을 보유한 채 북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핵 보유를 미국 등 유엔의 주요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핵에 대한 통제로서 핵을 보유하지만 통제받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북미 평화협정에 들어가서 북미 불가침 협정을 맺고 또 더 나아가서 북미 수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은 이제 마지막 이 어떤 관문만 남기면서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종적인 수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ICBM을 한 두어 차례 더 실험하고 핵폭탄을 한 차례 더 실험한다면 제가 볼 때 이 상황은 종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인 북한의 핵의 폭발 위력은 이 사실상 수소폭탄으로서 주변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했고요. 소형화, 경량화에도 성공한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이 시점에서 이 핵폭탄을 터뜨렸을까요? 북한이 7월 달에 사상 처음으로 두 차례 ICBM을 발사를 했습니다. 7월 4일 발사하고 7월 28일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는 IRBM이라고 부를 수 있는 화성 12호를 이 실제 각도로 발사해서 북태평양 상공 2700km까지 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번 고각 발사해서 짧게 쏘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이 미사일이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괌까지 갈 수 있도록 실제로 한번 쏴볼게 하면서 일본 영토를 상공으로 넘겨서 실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9월 3일 드디어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5차 핵실험에서 우리가 보여준 핵폭발의 위력이 아직은 실전 단계에 쓸 만큼 되지 못한다라고 폄하했는데 자, 이 정도 폭발력이 생겼는데 아직도 우리를 부정할 것이냐라고 북한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요, 대기권 재진입이 아직 미흡하다, ICBM급이다라고 하는 주변국의 의혹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 쪽이 아니라 다른 북태평양 바다 쪽으로 다시 한번 ICBM급 화성 14호를
실제 각도로 45도 이하로 발사하는 게 한 번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6차 핵실험에서 엄청난 이 핵실험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는데요. 우리께 수소폭탄이 맞다고 이번에 핵실험보다도 좀 더 강도가 높고 좀 더 이렇게 모양상으로 다듬어진 이 수소폭탄을 실험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은 끝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미사일 실험 2번, 핵실험 1번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의 속도가 이제 탄력을 받아서 매우 빠른 속도로, 과거는 뭐 몇 년 만에 한 번, 몇 개월 만에 한 번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그것만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짧은 속도로 기술적 진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에 북한은 다시 한번 ICBM 실험을 할 것이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오래 끌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의도를 이번에 핵실험으로 확실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자, 김정은이 계속 강수를 연달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구로 보자면요. 처음에 직구로 강속구를 던져서 160km 되는 강속구를 던져서 삼진을 한 명 잡았는데 그 다음 나온 타자한테도 다시 강속구로 잡고 또 잡고 해서 3자 범퇴를 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핵 보유와 여기에서 저는 북한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겉으로 위장으로라도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는 핵을 폐기하지 않고 꽁꽁 숨겨두면서 겉으로는 핵을 폐기했다라고 주장하면서 IAEA 사찰단이나 미국의 사찰단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제 핵이 없다라고 하면서 매우 이 돈 문제에 집착을 해서 큰 돈을 뜯어내고 또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 근래에 한 두어 달 북한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핵을 폐기할 생각은 아예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주변 국가들이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핵 보유를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별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트럼프와 미국의 주요 국무, 국방, 그리고 NSC, 외교안보 보좌관 등 간에 혼선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지금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것이 전략적으로 한 사람은 달래고 한 사람은 패는 배드캅, 굿캅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트럼프의 매우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정신세계, 즉 자신이 지금 여러 가지로 미국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핵 문제가 자신에게 지금 핵심의 해결 과제로 등장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과거에 자신이 비즈니스맨으로 해오던 방식의 대북 협상을 하고 싶은 욕구가 앞서게 되면서 미국의 국무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 비핵화의 전략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미국에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6개월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완성될 것이다라고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이다라고 북한의 핵의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이다.
돈을 뜯어내는 것도 부차적이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수교하는데 북한이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없다. 북한이 뭐 미국하고 수교해서 현실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더 생길 거라고 별로 보지도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을 피하려고 그런다? 북한이 지금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려면 북한의 경제 시스템도 현재 시스템으로 가야지, 북한이 중국처럼 완전히 개방을 하거나 베트남처럼 이렇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게 되었을 때 김정은은 북한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국가로서 돈을 뜯어내는 부분은 목적에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그것도 부차적인 목적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결국은 매우 빠르게 매우 가까운 어떤 도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도발했다가 또 다음날 도발하고 이런 식으로 도발의 간격을 좁히고 그러면서 도발의 충격을 강화해서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으로 향해서 트럼프를 데리고 자기 앞에 직접 나타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협상의 조건과 그리고 협상의 시간과 장소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습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기업 개인들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기타 경제 제재를 취하는 방법 외에 한마디로 전략적 자산들을 쇼잉하거나 밀리터리 액트, 즉 군사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군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북한 근처에서 동해에서 서해로 미사일을 쏴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압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해안에서 군이 현무 슬램 ER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지난 주말에 트럼프하고 문 대통령하고 그날 낮까지만 해도 통화 없다더니만 저녁에 통화를 해서 이 한국의 미사일 거리와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양 선전했는데요.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대가요,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성능이 좋은 화살을 만들고 있을 뿐인 겁니다. 자,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로 봐서는요, 올해를 넘기기 전에 끝을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서방의 동맹이나 또 서방의 각종 제재나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을 도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입장 변화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현 정권은 을지 훈련이 끝나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오다가 지금 북한의 6차 핵실험 한 방을 맞고 나자빠졌는데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